안녕하세요. 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쉽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지만 후착 변수라든지 쌍승이 뒤집히는 경주가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다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일반 레이스에서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요 경주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경주 경과를 보면 맞출 수 있었던 경주가 있었었는데요. 아쉽게 적중에 실패한 경주가 몇 경주가 있었습니다. 광명 4경주가 그런데요. 이윤의 한상진을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우가 편안하게 마크했을 때 추입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한상진의 시속이 원체 좋다 보니까 이윤우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200 시속이 11초대 중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이윤우 추입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상진의 시속이 너무나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9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재님이 버티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진의 파워파 선수들인 김종재와 공민규를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민규가 마크만 해도 되는데 직선에서 추입이 나오다 보니까 쌍승식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경주도 개인적으로 아쉬웠었는데요. 금요경주 때 67배 적중했었던 황영근을 다시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근의 유성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경민하고 황영근의 힘 대결이면 둘 다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련한 박진우를 공략하는 게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황영근을 다시 선택하는 바람에 적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한 경주가 더 있었었는데요. 12경주였습니다. 천호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영교를 중심으로 주도록 발에 나갈 수 있는 하수영하고 주병환을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부터 정영교의 뒷자리를 마크에 나갔었던 남승우가 마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동반 입상하면서 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리 잡기를 생각했었더라면 선행 선수 한 명 버리고 마크형 선수를 찾는 것이 맞았었는데요. 자력형 선수 두 명을 묶는 바람에 아쉽게 됐습니다. 하수영이나 주병환 중 한 명을 버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경주권이었었는데요. 아쉽기만 합니다. 금요 경주 때 황영근 경주처럼 분석했었더라면 딱 적중할 수 있었었는데 말이죠.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론이 길었습니다. 1호 경주는 매우 어렵습니다. 각급별로 파업과 비파업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경주를 펼치다 보니까 연대가 없는 강자는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자라도 아무래도 연대가 약하다면 과감하게 배제하고 파업과 비파업 한쪽을 선택해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영극하고 이윤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부가 활당 지부하고 서울 A팀 지부가 직선거리로 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사리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영극이냐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은우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젊은 이은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영극보다는 이윤의 선정 가능성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윤우가 한상진을 마크에 나갔을 때 추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한상진의 시속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윤우가 나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영극 정도는 충분히 이윤우가 넘어서고 견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영극보다는 이윤우의 선정 가능성 쪽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득점은 김일권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과연 구광규가 김일권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권의 직접적인 연대 세력은 정성은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김일권이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한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추입은커녕 추입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직전 회차는 실격까지 당했었던 김일권 아무래도 실격의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 상태가 회전 상태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구강규가 김일권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구강규의 뒤를 김일권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구강규가 완급만 주저해 나간다면 김일권의 추입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싱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구강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종대, 전일은 한 바퀴 타이밍 지점에서 좀 몸싸움이 발생되다 보니까 황종대가 좀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다리 상태는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요 경주에서도 미리 차를 미는 바람에 머리가 아닌 2차권에 만족했었던 황종대,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김용규와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선배죠. 김용규 전에 한 바퀴 때렸는데 시도가 나쁘질 않았어요. 황종대가 몰고 가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충청권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만섭하고 유영근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종대, 김영규 비파업 선수들이죠. 고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김만섭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결승전 진출이 아쉽게 된 김상인, 하지만 컨디션만큼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편성 여유가 있습니다. 머리칠 수 있는 편성이죠. 조영일의 주드록을 하려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이냐, 친구 백장문을 챙겨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상인이 무리하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조영일의 선행감만 전일처럼만 유지가 된다면 김상인 백장문 챙겨 나가는 저치기보다는 조영일을 몰고 와서 짧겠다는 경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우수에서 강급됐었던 정원열하고 김광진, 과연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1번 정원열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나갈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광진은 짧지만 정원열은 선발에서는 저치기, 추입, 선행 승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원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재필이나 한상진을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한상진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정원열은 한상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정원열의 뒷자리는 그래도 김광진이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빼앗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상진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정원열과 정면 대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영국이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우하고는 솔직히 도찐 개찐이에요. 과연 신영국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은우가 신영국을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팔당하고 서울 A팀 선수들 미사리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미사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직선에서 한 200m도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팔당 지부가 있고 워컬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훈련할 때 보면 매일 미사리에서 얼굴 보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영국 머리냐, 이은우 머리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경주 내용 본다면 신영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은우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한상진 추입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이차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좀 5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훈미권에서 딴지걸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의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국이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은 한 방울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은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두 선수가 서로 욕심을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유상용이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상용하고 이은우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신영국 입장에서는 이은우 떨궈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박석기가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 쌍복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5번과 2번이라든지 3번과 4번 정도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영근과 그 이은우가 싸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깔끔한 복승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신영국보다는 이윤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일권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실격 처리 당했었죠. 이번 회차도 득점이 높았어요. 한데 취입은커녕 취입을 당하면서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했었던 경주가 많았었던 김일권.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10기 동기생 정현섭 있죠.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성원, 과거 또 창원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과연 구광규를 상대로 김일권이 취입에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분명 구광규가 낮습니다. 하지만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구광규가 취입도 가능하고 저측의 상황에 따라서 선행승부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일권이 구광규를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물론 김일권 입장에서는 구광규를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나가면서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구광규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김일권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번 편성 김일권의 뒷자리를 구광규가 막혀 나간다면 김일권은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득점은 김일권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젊고 힘이 좋은 구광규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언제든지 6번이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복승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 쌍복견 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변수라고 한다면 구광규하고 정성원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구광규는 김성룡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일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성은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5번이라든지 2번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룡도 계속해서 죽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아요. 어차피 김일권 젖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구광규가 몰고 가게 된다면 넘어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맞대결 한번 노려본다면 2호나 6, 7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2번하고 6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맞대결이냐 정면 대결이냐 탑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복승을 기본으로 나이가 좀 더 어린 저치기 선행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구광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종대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차를 밀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밀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착한 선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착에 머물렀었고 저희는 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대로 퍼졌습니다. 강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황종대 득점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번 편성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선수가 파워파 들이기 때문에 황종대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황종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영규와 연합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유성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전일 김영규가 때렸는데 시속감 나쁘진 않았어요. 황종대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간다면 과거 유성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때리고 3번이 몰고 가면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황종대가 1번 달고 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3번과 1번입니다.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용군이 전일 어설픈 마크로 가려고 하다가 빼앗기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밀은
때려줍니다. 강자 인정하죠. 3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간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일 먼저입니다. 37 차선 돼야 된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일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요런 편성에서 한 번쯤 승부가 올 타이밍이 된 김만섭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이번 편성 김양기가 때려도 시속감이 안 나오고 7번이 때려도 시속감이 안 나와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6번 머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을 노려본다면 6번하고 7번입니다. 파워파들이에요. 6번하고 7번 뒤늦게 1번 날라오면 6번과 1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7하고 61, 67하고 61 요런 편성에서 김만섭이 승부욕을 띄울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김만섭이라는 점에서 67하고 61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종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입니다.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상인 전일 착순에 좀 밀려나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시속감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연대가 널렸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 동갑내기 친구들 있죠. 또 해병대 출신 선후배까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상인이 타이밍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인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일이 전일 과감하게 때렸어요. 시속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권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상인이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4번이 승부거리가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김상인도 다음 경주를 위해서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백장문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버티기냐 2번 마크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김상인의 뒷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수영도 몸싸움 펼쳐 나가고 있고 유재현이 전일 퍼졌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만큼은 금요 경주에서는 또 밀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류재현이요. 퇴출 위기 점수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승부수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뒷자리가 불안해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2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4번, 2번이 아무래도 삼복승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노려봐야 될 선수가 류재현입니다. 6번, 4번, 5번 가능하죠. 여기에 6번이 4번 놓고 동강대고 넘어서게 된다면 6번, 2번, 5번까지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4번과 2번이냐 두 차권 중에서 6번,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선발급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2명 있습니다. 김광진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원열은 연예인트 인정받으면서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광진보다는 정원열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짧은 추입형보다는 선발급에서는 선행저치기 추입까지 다재다능한 정원열, 더군다나 두 선수가 동기생입니다. 넓게 본다면 안동대 후배가 손주영이에요. 여기에 부산팀, 경상권 연합 전용조까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원열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때릴 수 있는 한상진이나 고재필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번 회차 한상진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은우의 취입이면 한상진 때렸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상진의 시속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은우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름 11초 때 중반 끊었습니다. 그 시속이면 정원열도 상당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고재필 때리고 한상진이 넘어섭니다. 이를 정원열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대구와 구미팀이기 때문에 정원열이 손주영을 챙겨 나갈 수도 있어요. 학교 후배라는 점에서. 한데 이번 편성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가 있습니다. 김광진이죠. 취입은 약할지 몰라도 직선에서 몸싸움 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선발급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김광진이 노련하면서 정원열 뒤를 꽤 찬다면 1번과 2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하고 1번, 2번 두 차권인데 전 1번, 4번 쪽에 1번과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원열이 어설프게 손정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고재필이 잘 가기 때문에 고재필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한상진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상진이 전일처럼 11초 때 중반 젖혀버린다면 정원열도 못 넘어와요. 정원열도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나간다면 김광진은 정원열 버리고 한상진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정원열이 김광진에게 좋은 자리 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용조도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 정도는 4, 2하고 4, 6은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뭐 정원열이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 쪽 우선 하시되 1번, 2번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과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교차 경주인 창원,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